1. 체육관 뒤에서. 어느 흐린 가을날 질폴은 체육관 뒤에서 울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못살게 굴어서였다. 이 책은 학교 이야기도 아니고 또 질의 학교 이야기는 별로 즐거운 주제도 아니므로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질의 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다니는 남녀 공학이었는데 전에는 이런 학교를 디범벅 학교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더 디범벅이라고도 했다. 학교 운영자들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장 덩치 좋은 열댓 명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같았으면 벌써 발각되어 학기가 반도 가기 전에 제지당했을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들이 이 학교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설사 발각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을 퇴학시키거나 처벌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교장은 그런 사건들을 흥미있는 심리적 사례라면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교장 앞에서 말만 잘하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남다른 사랑을 받기까지 했다. 질폴이 이 흐린 가을날 관목숲과 체육관 사이에 난 축축하고 작은 오솔길에서 울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 질이 채 울음을 그치지 못했을 때 웬 남자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휘파람을 불면서 체육관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남자아이는 하마터면 질과 부딪힐 뻔했다. 질폴이 말했다. 좀 보고 다닐 수 없니?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나올 필요까지야. 그 순간 남자아이는 질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질폴, 무슨 일이야? 질은 얼굴을 찌푸렸다. 뭔가 말하려고 애쓰면서도 막상 말을 시작하면 눈물이 다시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걔네들이로구나. 뻔해. 항상 그렇지. 남자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더 깊숙이 찔러 넣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령 말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아이가 말했다. 자, 날 좀 봐.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은 마치 설교를 시작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질은 갑자기 울고 있는데 방해를 받으면 흔히 그러는 것처럼 발칵 성질을 냈다. 야, 저리 가. 네 일이나 걱정해. 누가 너더러 간섭하라고 했니? 니까짓 게 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야? 너 지금 너처럼 그 애들한테 굽실거리고 아양 떨고 광대처럼 굴라는 거지? 이런. 남자아이는 관목숲가에 풀밭에 앉았다가 풀이 흠뻑 젖어있는 통에 다시 일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불행하게도 유스터스 스크러브. 스크러브에는 하찮은 이란 뜻이 있음. 스크러브였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남자아이가 말했다. 질폴, 지나치지 않아? 이번 학기에 내가 그 비슷한 행동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 토끼 문제로 카트한테 맞선 게 누군데? 그 자식들한테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스피빈스의 비밀을 지킨 건 바로 나잖아. 게다가 몰라. 관심도 없어. 질은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다. 유스터스는 질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조심스럽게 박하사탕을 건네면서 자기도 하나 입에 물었다. 그제야 질은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 곧 질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유스터스 스크러브. 내가 공정하지 못했어. 넌 정말 그랬어. 이번 학기에는. 그러면 지난 학기는 좀 잊어줘 제발. 그때 난 아주 다른 놈이었어. 난 그냥 벌레 같은 놈이었어. 솔직히 그랬어. 그럼 넌 그 뒤로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나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해. 그 아이들도 눈치챘어. 엘리너 블레이키스턴이 어제 탈의실에서 아델라 페니파더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 누군가 그 유스터스 스크러브라는 자식을 잡아야 해. 그놈이 이번 학기에는 좀 까부는데 다음에 손 좀 봐야겠어. 그러더래. 유스터스는 몸서리를 쳤다. 실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손 좀 본다는 그 아이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두 아이 다 잠시 말이 없었다. 월계수 잎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질이 물었다.
지난 학기하고 왜 그렇게 달라졌어? 유스터스는 신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한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무슨 일? 유스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봐, 질폴. 너하고 나는 이곳을 누구보다도 싫어해. 그렇지? 내가 그렇다는 건 분명해. 그렇다면 정말 널 믿을 수 있겠구나. 고맙기도 해라. 아니야, 이건 정말 엄청난 비밀이야. 있잖아, 질폴. 너 뭐든지 잘 믿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일들도 잘 믿느냐 소리야.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막상 닥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일 세상 밖에,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외부에 가봤다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계 얘기는 집어치우자. 만일 내가 동물들이 말을 하고 마법과 용이 있는, 그러니까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에 갔었다고 한다면 말이야. 유스터스는 말을 하면서도 왠지 어색함을 느끼며 얼굴이 벌개졌다. 질 역시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었다. 그런 곳엔 어떻게 갔는데? 유스터스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법으로 가는 거야. 내 사촌 2명하고 같이 갔는데 우린 그냥 휙 하고 날아갔어. 사촌들은 전에도 가본 적이 있대. 이제 두 아이 모두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면서. 그래서인지 질은 유스터스의 말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질은 엄청난 의심에 휩싸이면서 불쑥 말을 내뱉었다. 어찌나 사나운지 순간적으로 암사자처럼 보였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라면 다시 너랑 말도 안 할 거야. 다시는. 장난 아니야. 맹세컨대 장난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걸고 맹세할게.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누구나 성서에 대고 맹세할게 라고 말했지만 실험학교에서는 성서를 권하지 않았다. 좋아. 너를 믿겠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날 뭘로 보는 거야? 두 아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흥분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난 후 질은 자신의 주위와 흐린 가을 하늘을 둘러보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실험학교의 암담한 생활을 다시 떠올렸다. 한 학기가 13주인데 아직도 11주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 그렇다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혹시 갈 수 있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패번신의 아이들, 내 사촌 2명을 그곳에 다시 갈 수 없다고 말했어. 그 애들한테는 그때가 3번째였으니까 자기네 몫을 다 쓴 거였나 봐.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거든. 만일 나도 마찬가지였다면 분명히 똑같은 말을 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럼 그렇게 되도록 뭔가를 해보겠다는 소리야? 유스터스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땅에다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 이상한 글씨로 뭐라고 쓰고 또 그 안에 서서 마법과 주문을 외우는 뭐 그런 거 말이야? 글쎄. 유스터스는 잠시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나 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원이나 주문 따위는 허튼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은 그런 것을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 같을 테니까. 그분에게 그저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 네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야? 그곳에서는 아슬라님이라고 불러.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네. 유스터스는 진지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 자신에 비하면 그 정도는 희한한 것도 아니야. 자, 하지만 시작해보자. 부탁하는 거야 나쁠 것 없잖아. 이렇게 나란히 서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 거야. 사람들이 라만두의 섬에서 했던 것처럼. 누구의 섬이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그분은 우리가 동쪽을 보고 있는 걸 좋아할지도 몰라. 가만히 있자. 동쪽이 어디지? 몰라. 참 이상하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나침반 방향도 모르니? 질이 분개하며 말했다. 너도 모르잖아. 난 알아. 네가 자꾸 방해하지만 않으면. 이제 알았다. 저쪽이야, 동쪽이야. 월계수 숲 쪽 말이야. 자, 날 따라서 말해봐. 무슨 말? 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지. 자, 유스터스는 곧장 시작했다. 아슬라님, 아슬라님, 아슬라님. 질이 따라했다. 아슬라님, 아슬라님, 아슬라님. 제발 우리들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 그 순간 체육관 한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질폴 말이야. 물론 어디 있는지 알지. 체육관 뒤에서 짜고 있어. 내가 끌고 나올까? 질과 유스터스는 서로를 힐끔 쳐다보고는 월계수 밑으로 몸을 숨긴 다음 가파른 관목 숲 흙비탈을 놀랄만한 속도로 허겁지겁 기어 올라갔다. 실험학교의 괴상한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프랑스어, 수학, 라틴어 같은 것은 별로 배우지 않았어도 누구나 그 아이들이 쫓아올 때 재빨리 도망치는 법에는 익숙해 있었다. 약 1분쯤 기어오르고 나서 두 아이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추었다. 들리는 소리로 봐서는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문만 다시 열려 있다면. 걸음을 옮기면서 유스터스가 중얼거리자 질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목숲 꼭대기에는 높은 돌담이 있었고 그 돌담에는 훤히 트인 황무지로 나가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은 거의 잠겨 있었지만 어쩌다가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딱 한 번, 그때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문을 두드려 보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잠겨있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교정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월계수 밑으로 몸을 구부리고 달리느라 몹시 덥고 지저분해진 질과 유스터스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담 앞에 섰다. 거기에는 보통 때처럼 굳게 닫힌 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유스터스가 손잡이에 손을 대며 말했다.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러나 다음 순간 웬일이야 하는 유스터스의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돌아가며 문이 열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이 잠겨있지만 않으면 둘 다 잽싸게 이 문턱을 넘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문이 열리자 두 아이는 그 자리에 박힌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잿빛 히스로 뒤덮인 비탈진 황무지가 찌푸린 가을 하늘과 맞닿아 있는 광경을 보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눈부신 햇살이 아이들을 반겨주고 있었다. 차고 문을 열자마자 차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6월 한낮의 빛처럼 화사하게 빛나는 햇살이 그 문턱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햇살에 풀밭이 물방울이 구슬처럼 반짝였고 질의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빛은 아이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다른 세계에서 오고 있었다. 질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것보다 더 부드럽고 밝은 풀밭과 푸른 하늘,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석인지 거대한 나비인지 모를 것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니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질은 늘 이런 것들을 갈망해 왔으면서도 어쩐지 두려움을 느꼈다. 질은 유스터스의 얼굴을 보며 역시 자기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유스터스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가자, 질폴. 그러자 질폴이 물었다. 우리 돌아올 수 있을까? 안전한 거야?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비열하고 심술궂은 조그만 목소리로 날카롭게 제살거렸다. 야, 질폴! 네가 거기 있다는 거 다 알아. 어서 데려와! 그것은 그 애들 패거리는 아니어도 그들의 앞잡이이자 추종자인 에디스 제클의 목소리였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빨리 여기 손잡아. 서로 떨어지면 안 돼. 유스터스는 질이 상황을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질의 손을 움켜잡고 그 문을 통하여 교정 밖으로, 영국 밖으로, 우리 세계 밖으로 빠져나와 그곳으로 들어갔다. 에디스 제클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껐을 때처럼 갑자기 뚝 끊어졌고
그 즉시 주변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에 그 눈부신 것들이 내는 소리였는데 이제 보니 그것들은 새였다. 새들은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지만 우리 세계에 사는 새들의 노랫소리보다 훨씬 음악적이었다. 마치 처음 들을 때에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전위 음악 같은 그런 소리였다. 그런데 그러한 노랫소리에도 거대한 침묵이 배경처럼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질은 그런 침묵과 상쾌한 공기로 미루어 자신들이 아주 높은 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유스터스는 그때까지도 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으며 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질은 삼나무와 비슷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큰 나무들이 사방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무들은 밭투 붙어 있는 게 아니었고 덤불도 없었기 때문에 숲속에서 좌우로 멀리 내다보는 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 게다가 질의 눈길을 닿는 곳은 전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평평한 풀밭 위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노란색과 짙은 파란색과 무지갯빛 깃털을 가진 새들, 그리고 푸른 그늘과 텅 빈 공간, 서늘하고 투명한 대기에 바람 한 점 없는 그곳은 아주 호젓한 숲이었다. 바로 앞에는 나무 한 그루 없이 푸른 하늘뿐이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유스터스가 갑자기 조심해! 하고 외치면서 질을 확 뒤로 잡아당겼다. 둘은 절벽 끝에 와 있었다. 질은 다행스럽게도 고소공포증이 없었다. 질은 절벽 끝에 서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질은 유스터스가 자기를 잡아당기자 짜증이 났다.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질은 유스터스의 손에서 제 손을 확 잡아 뺐다. 그러고는 새하얗게 질려있는 유스터스의 얼굴을 보며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질은 자기는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절벽 끄트머리에 바싹 다가섰다. 실제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끄트머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질은 유스터스의 얼굴이 그토록 창백해진 까닭을 알았다. 우리 세계에 있는 어떤 절벽도 그 절벽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절벽의 꼭대기에 서서 그 절벽 밑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절벽의 바닥이 실제보다 훨씬 아래로 10배, 20배 더 뻗어간다고 상상해보라. 그렇게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얼핏 양떼로 착각했던 작고 하얀 것이 사실은 구름, 그것도 자그마한 안개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웬만큼 산만큼이나 거대하고 하얗고 뭉실뭉실한 구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 구름 사이로 너무나 아득히 멀어서 들판인지 숲인지 물인지 땅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진짜 밑바닥을 비로소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이 서 있는 꼭대기에서 구름까지보다 구름에서 밑바닥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먼 곳에서 말이다. 질은 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절벽 끝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유스터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질은 유스터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으며 이 무시무시한 절벽 끝에서 한시 앞이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높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막상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접착제로 붙어버린 것 같았고 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스터스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질폴? 어서 돌아와, 이 허풍쟁이 멍청이! 그러나 유스터스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질은 유스터스가 자기를 붙잡은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스스로 팔다리를 가눌 수가 없었다. 절벽 끝에서 한순간 사투가 벌어졌다. 질은 너무나 겁에 질리고 어지러운 나머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랐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평생 동안 기억했다. 이때의 일은 꿈에도 가끔 나타나곤 했다. 하나는 자기가 유스터스의 소나기에서 길을 쓰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균형을 잃은 유스터스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다행히도 질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이켜볼 겨를이 없었다. 때마침 눈부신 빛깔의 거대한 동물이 절벽 끝으로 달려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동물은 이상하게도 비스듬히 눕더니 입김을 내뿜기 시작했다. 으르렁거리는 것도 씩씩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크게 벌린 입에서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꾸준하게 입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질은 온몸의 진동을 통해 그 동물의 숨결을 일정하게 느낄 정도로 그 동물과 가까이 있었다. 질은 일어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거의 기절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질은 정말로 기절하고 싶었지만 바란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질은 아득히 먼 밑바닥에서 조그맣고 검은 반점이 절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천천히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점은 올라오면서 점차 더 멀어지더니 절벽 꼭대기 높이까지 왔을 때에는 너무 멀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반점은 엄청난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질은 자기 옆에 있는 그 창조물이 입김을 불어 그 반점을 날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질은 몸을 돌려 그 창조물을 바라보았다. 사자였다.